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의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은 챕터 16, 벌써 16강이고요. 주어진 문장 위치 파악하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기도 하잖아요. 자, 주어진 문장을 파악하는 이 유형은 무슨 유형이냐? 자,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즉 전반적인 흐름을 내가 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고려하면서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적절한 곳을 고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어진 문장이 우리 친구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쌤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1, 2, 3, 4, 5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를 읽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하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넘어갑니까? 요거 말 그대로 해석만 하고요. 생각 1도 안 하고 바로 처음으로 들어가죠.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았지? 자, 여기 있는 걸 해석하면서 내가 이해한 바를 토대로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흘러가는 게 좋을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예측이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친구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요거 생각 안 하고 넘어가면 다시 또 읽어보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요때 잠깐 해석하고 쉬는 거예요. 잠깐 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래 쉴 필요 없어. 잠깐 몇 초면 돼요. 근데 그 주어진 문장에 여러분 이런 게 들어간다면 대명사라던가 연결사라던가 지시어, 관사 이런 게 일단 들어가는지 쌤은 확인해요. 쌤도 진짜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this 명사 이렇게 나오면 쌤 무슨 생각해요? 아싸 합니다. 왜? 이 명사라고 했으니까 앞에 이 명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뭐예요? 예측이 되네요. 앞 내용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단순히 해석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단서들을 다 체킹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문장 해석하면서 앞뒤 내용, 나올 내용 예측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죠. 또 읽을 필요 없어집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주제문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세부사항을 다루는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주제문이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however이 돼가지고 그래서 앞에는 A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A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이 뒷내용은 뭐예요? 다 A가 아닌 식으로 흘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이 주어진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 돼서 이 글을 흔드는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제문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 결국에는 이거는 무관한 문장 찾기는 아니지만 과연 그 문장이 어디 들어갈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에다가 넣는다면 문장의 흐름이 어긋나겠죠. 그쵸?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적으로 빠져있는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순서가 맞는지도 앞뒤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 삽입 문제 푸는 꿀팁을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어진 문장 속에 대명사, 지시어, 정관사, 더가 있는 경우, 그죠? 그러면 그 해당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딘지 찾아본다. 자, 여러분 뒤를 한번 볼까요? 뒤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지시어라고 해서 어떤 they, this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막 그가 누군지 she가 나오면 그녀가 누구야? 뭐 여기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들이 누구지? 그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사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일지, 그들인지 그럼 나는 앞에 빨리 가서 복수 명사를 찾아보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넣을 수 있는가를 볼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들아 연결하고 나왔죠?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문장에 뭐 however이 있다던가 but, rather
이런 부분이 다 뭐예요? 접속사, 부사, 뭐 접속부사. 자,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문장의 흐름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애들은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예요. 그러면 앞 내용과 반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자, 요렇게 있는 부분에 rather 떴어요. 그럼 얘가 오히려란 뜻이죠. 그럼 얘가 A인데 아예 A 말고 오히려 B야 라고 하면 난 뒷내용은 뭐예요? B와 관련된 얘기로 흘러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 내용과 반대가 되거나 반전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 통념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야 혹은 그게 아닐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야. 사람들이 O라고 믿고 있는 게 사실은 X였던 거야. 그런 문제, 그런 글의 전개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 생각하던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사실은 아니야 하면서 주제문으로 흘러가는 이런 글의 구조일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것들을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아직 기본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쌤이 미리 이렇게 정리해 줄 때 그때 이제 벗은 역접일 수 있구나. 그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사가 이거 외에도 다른 연결사가 있다면 그 연결어의 역할을 파악해서 글의 전개 방식을 유추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어디 있어요? 뒤에 나오죠. 자, 쌤이 얘기했죠. 연결어구. 사실 연결어구 알아두면 진짜 편해요. 우리 친구들이 순서 문제를 풀 때도 편하고, 그치? 그래서 이런 연결어구에 자,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never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게 다 같아요? 역할은 같아요. 막상 해석해보면 글에 쓰이는 역할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although A가 나왔다. although A가 나와요. B 이렇게 나와요. A일지라도 B하다라고 하면 그럼 얘와 얘는 뭐예요? 양보 역접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단어를 나오면 뭐예요? 정리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주어진 문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이 있으면 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나오면서 글의 전개 방식을 조금 빠르게 캐치하는 걸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는 여기에 나오기보다는 여기 앞에 이 부분에 얘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for example이 들어와서 그 뒤에 그 예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혹시나 이해 못했을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조라고 하는 부분 있죠? 사실은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귀를 쫑긋해서 듣죠? 그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라도 그러나 하면은 문맥이 달라졌구나. 흐름이 달라졌구나. 그럼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하겠다는 소리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영어도 똑같이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문장 삽입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제문을 최대한 빨리 캐치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예측하면 정확성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해석하니까 속도도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쌤이 얘기해 준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출문제 적용하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2의 2021년 3월 학평 38번 문제입니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달래요. 근데 다행히게 이게 however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앞에 있는 내용 또는 그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나 일부 믿음의 종류에는 근데 그 믿음이 어때요? 시험될 수가 없다. 즉 검증될 수가 없다. 자, 그러나 믿음의 일부는 검증될 수 없다. 진실을 위한 검증이 될 수 없다. 자, 그럼 여러분
쌤 앞에 무슨 생각할까요? 믿음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원래 어때?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데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검증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지. 그럼 일단 뒤를 더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왜냐하면 왜 진실을 검증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외부의 증거를 얻을 수가 없거든. 우리 이 살고 있는 우리 일생에서 보다 그 일생에서 외부의 증거를 얻을 수가 없대. 그게 무슨 말이냐? Such as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야? 이런 믿음은 결국 진실을 검증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봐봐요. 지구가 멈출 거래요. 뭐를? 여러분, 이 축에서 돈다는 거니까 자축하는 거. 지구의 이 자축이 멈춘답니다. 언제요? 9999년이요. 지금 2000년대인데 9999년을 어떻게 갑니까? 이거 뭐예요? external한 evidence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조금 벗어난, 우리 범주에 많이 벗어난 이런 내용은 진실을 검증할 수가 당연히 없겠고 또 or 하고서 대신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대과 연결돼서 앞에 있는 또 다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두 가지인 거죠. 자,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또 there is life. 생명체가 있대요. 어디에 있냐면요. 행성이에요. 근데 그 행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떨어져 있는 자, 여러분 1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1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행성에 life 생명체가 있어라고 하는 그게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검증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이 뒤에 내용은 진실이 검증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린 딱 요 사이를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믿음이 진실이 검증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검증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보시면 대부분의 믿음,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믿음이 열려 있어요. 검증에. 됐어요? 확인 검증에 열려있다라는 건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앞문장이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해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믿음은 검증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그게 옳은지 틀린지. 믿음 검증 가능. 됐어요? 자, 믿음이 또 확인이 되고 이제 진실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 외부 기준에 따라서.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there are people,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예시까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어? 믿음의 사람이 있어. 뭘 믿어? 요 대절을 믿는 거죠. 그 대절이 뭔데? 지구가 평평해. 구가 아니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대요. 자, 이거 하나의 믿음이죠. 자,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야? 지구는 사실 구로 댕겼어. 그래서 평평한 지구의 믿음은 그거는 잘못된 걸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평한 지구의 믿음은 그거는 잘못됐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계속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칫했죠. 또한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또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한이라는 거는 야, 또 얘기해줄게 라고 하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믿음의 진실, 믿음에 대한 거 진실을 검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왔어요? 예시로 지구는 둥글다가 나왔죠. 그쵸? 지구는 둥글다. 근데 이거 사실이었고 지구 평평하다 틀렸고 그럼 이제 또라고 나왔으니까 얼소가 나왔으니까 우리 뭐예요? 또 다른 예시 하나가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 내용으로 바로 흘러가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1, 2, 3번까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면 여기 볼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또 나왔다. 그럼 그 믿음이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자,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거래 라고 하는 그 믿음은 검증될 수 있어요. 진실로. 아직 안 끝났네. 그럼 이거 뭐예요? 내일 날씨. 내일 비가 온다. 라고 하는 날씨도 검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이어지고 결국 여기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보시면 또한이라고 나오는데 또한 뒤에 볼게요. 자, 형 이상학 믿음이 있어요. 그 형 이상학 믿음이 뭐냐면 예를 들면 존재 그리고 본질. 뭐에? 신의 존재, 신의 본질. 이런 거. 어때요? 형 이상학
믿음입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 손에서 약간 벗어난 거죠. 그쵸? 이건 어디랑 가까워? 여기랑 이 예문에 가깝지. 그러니까 이 예시가 있고 또 이런 예시가 있으니까 또한이라고 들어간 거죠. 알았죠? 근데 믿음의 일부에는 또 이렇게 진실을 검증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하나 더 있단다. 그게 신이에요, 신. 예시 1번, 예시 2번.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예시 1, 예시 2. 자,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뭐라고 하느냐. 자, 보시면 이 믿음이 그죠? 나타냅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뭐 하는데? 만드는데. 증거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요. 모두가 기꺼이 그걸 사용하는 뭐로서? 진실의 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번에 39번 가보자. 자, 39번은 또 어떤 것이 힌트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봤는데 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벗이 보입니다. 너무 고맙죠, 그쵸? 벗이 나오면 내가 조금 예측하는 게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자, 보시면 그 필수적이고 유용한 본능이. 근데 어떤 본능이야, 얘들아? 이런 본능.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본능이래요. 자, 우리가 본능이 있는데 막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그 본능이 되게 필수적이고 유용하다고 하니까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 본능, 이 분류화하는, 일반화하는 분류 있잖아요. 일반화하는 본능 있잖아요. 그 본능 좋게 보고 있다, 얘. 그쵸? necessary라고 얘기하고 useful이라고 하는 단어 썼으니까. 근데 이런 본능이 can distort, 왜곡시킨대요, 우리 세계관을. 그러면 벗이 나왔죠? 일반화시키는 본능, 그 본능 있잖아. 그거 왜곡시켜. 지금 단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본능 얘기하는데 일반화 본능이 어때? 찬양해야 돼요. 왜? 앞에 이 얘기 떴잖아요. 필수적이고 유용한 본능이라고 했으니까 여지껏 야, 이 본능, 일반화시키는 본능이 되게 필수적이고 되게 유용한 건데 근데 야, 얘 이거 세계관을 우리 왜곡시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해요? 여기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일반화시키는 그 본능이 우리의 세계관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뒤에 흘러나오겠죠.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가볼게요. 자,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읽었을 때 모두가 자동적으로,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 분류하고 일반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일반화시킨다라는 건 여러 가지를 분류하고 난 다음에 그 분류한 걸 공통적으로 아, 요렇구나 라고 하는 게 일반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류하고 일반화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 unconsciously가 뭐예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이건 뭐 자동적으로랑 똑같은 거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분류하고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야. 자, 질문이 아니래요. 뭐의 질문이 아니냐면 편견을 받는 거 혹은 계몽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그건 분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여러분, 이 분류한다는 게 결국에 분류해서 일반화하는 그 본능을 되게 좋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제 기능을 하는데 분류하는 필요하고 일반화 필요한 거라니까요. 교수님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 이 분류라고 하는 게 준대요. 구조를 준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데 구조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상상해봐.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교수님가 또 뭐예요? 자,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상상해보래. 그럼 우리 상상 한번 해보자. 자, 뭐라 그래? 만약에 우리가 모든 아이템을 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아이템 하나하나 보세요. 품목 하나하나 보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모든 시나리오, 모든 장면을 다 보세요. 근데 그거를 뭘로 봐요? CASB예요. CASB. 그러면 A를 B로 보는 건데, 자, truly unique 하면 뭐예요? 우리 unique라는 건 되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뭐야? 유일무이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예시를 듭니다. 그 예시가 뭐냐면, 내가 보는 모든 물건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그럼 어떻게 된대요? 우리는 심지어 언어도 갖지 못했을 거래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를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한 언어를 못 가졌을 거래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쌤이 여기서 살짝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유일무이한 것은 결국 일반화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분류를 하고 일반화시키는 건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된 거는 묶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묶을 게 없는 거죠. 유일무이하다라는 건.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공통되게 모든 것을 다 야 이건 다 하나하나 특별한 거야 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것으로 보지 않고 분류화시키고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뭐예요? 아, 일반화시키는 본능 굉장히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갔어. 자,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자, 근데 여러분 그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뭐야? 그것이 뭐야? 그럼 그것이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 되는데 앞문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앞문장인가? 자, 어쨌든 그것이 만들 수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잘못 그룹화시킨대요. 잘못 묶는데요. 함께 어떤 거를 사람이든 뭐 사물이든 혹은 나라든 묶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매우 다른데 그걸 묶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셔야 돼요? 자, 밑줄 쳐야죠. 잘못 묶는다면서요. 그 본능이 지금 뭐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이거 단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본능이 최고라고 해놓고서 되게 좋다고 이건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아니 근데 그 분류화가 우리를 잘못 이 그룹화 시킨다니까 잘못 묶는다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게 들어가고다 얘기를 해야겠죠. 3번에. 그럼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야 그 필수적인 그 유용한 본능 있잖아. 그 일반화시키는 그 본능 그거 우리 세계관을 왜곡시킨다? 그러면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 본능인 거죠. 일반화시키는 그 본능 있잖아. 그게 우리를 잘못 그룹화시켜. 다 다른 건데. 그게 또 만들잖아. 우리를 어떻게 추측하게 만든다. 모든 거 혹은 모든 사람들이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한 분류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들어. 잘못 묶은 건데. 완전 다른 건데. 자, 계속 이 일반화 본능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까지도 그래요. 여기 unfortunate 보이시죠? 불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불행하게도 또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jump to conclusions 하면 뭐예요?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니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뭐에 대해서? 전체 분류에 대해서. 그죠? 아주 소수 혹은 심지어 딱 하나 아니면 되게 독특한 그 예시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의 분류에 대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라고 하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단순히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어떤 내용이 흘러갈 수 있을까 고민 한 번만 하는 거. 처음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적용을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해진다면 그게 그렇게 몇 초를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 능력부터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연습은 다른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해보시고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